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의 이정만 수석입니다. 금인 통합 설명회는 저희 IITP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 394번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오늘 통합 설명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진행 특성상 부득이하게 질의응답은 설명회 이후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회는 순수하게 RFP에 대한 설명으로 위주로 진행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기반조성 바우처 사업화 사업의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535, 공고 2021-0004호를 대상으로 통합 설명 드리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고 내용, 접수 시 유의사항, 규정, 과제 RFP 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회에 대한 간단한 세부 일정을 보시는 화면에 같이 게재를 해 드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2시를 시작으로 해서 대략 한 4시까지 2시간 정도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별 RFP 내용, 사업에 대한 설명 내용은 각 사업별 담당자가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지난 12월 18일 날 저희 통합 공고 사항에서 일부 수정 사항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하위 법령 및 시행 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사항을 부득이하게 적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고 내용을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 종료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어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의 주석 내용을 삭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산정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과거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과 신규 인력 관계없이 전체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공고에서 명시를 하였으나 이번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고 이전 6개월 이내에 채용되신 신규 인력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기존 인력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 지금 2월경쯤에 아마도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규정은 선정된 이후에 협약 직전에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과거에 군산 지역이 5기에 의해서 누락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첨부 파일 중에서 이번 혁신법 하위 행정규칙이 변경되면서 예산 부분 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신청서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고문 내용입니다. 공고문 내용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상세적인 내용 각 공고문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해당 공고문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개 사업에 476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각 담당자들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과제 사업들이 새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제가 이 사업 추진 체계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좀 기재를 했습니다. 약간 사업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학기술부와 저희 전문기관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 체계를 만드셔서 과제를 운영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아이비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추진 체계가 다소 조금 다릅니다. 때문에 해당 공고문에 있는 추진 체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및 감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적으로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상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공고문에 있는 사항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대 사항으로 해서 가점을 받고 싶으신 그 해당 기관들께서는 필히 관련된 증빙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증빙을 접수 시점에 같이 업로드를 해 주셔야만이 이 가점이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가점 사항으로 우대를 받고 싶으시다면 꼭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누락됨이 없이 업로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점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입니다. 세부 날짜까지는 사실상은 각 사업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2월 1일 또는 2월 중순 정도쯤까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전산 접수로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사전 검토는 저희 IITP의 담당자들이 이제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 사전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평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평가위원회 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접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통합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접수가 뭐 한 8대1, 9대1 이 정도의 너무 많은 양이 좀 이렇게 물량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서면 평가를 진행한 후에 발표 평가 형태로 가는 이런 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수 결과가 너무 좀 적은 양이 이제 되었으면 발표 평가 또는 서면 평가를 이용해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결과 통보, 이의 신청, 그리고 선정 확정, 그리고 협약 체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3월 말 4월 초 정도쯤에는 협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별 평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공고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그 평가에 대한 지표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평가 시에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평가위원들께서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요. 이 내용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장비 도입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장비 도입 관리 부분은 특히 인프라 쪽 관련된 사업들은 이거는 필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이상 시설 장비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평가단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기관인 IITP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장비를 그 구축을 희망하시는 기관들께서는 그 저희가 공고시에 같이 첨부를 해드린 자료 중에서 시설장비 심의 요청서라는 그 서식이 있습니다. 이를 꼭 작성을 하셔서 평가 시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신청 시에 제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누락이 된다면 평가 시에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해당 장비는 구매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신청 시에 꼭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요령입니다. 예,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공고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는 방법은 저희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흔히 약어로 이지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지원 또는 사업관리 시스템 두 가지 같이 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전산에 입력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전산에 등록하신 다음에 전산 접수를 완료하셔야만이 됩니다. 간혹 뭐 직인이나 서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 스캔을 하셔서 신청서 서식이나 관련된 서식에 붙여놓고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제 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 마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접수 마감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고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산 접수에 대한 마감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전산 접수가 막히게 됩니다. 전산 접수를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접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 전산에 대한 입력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그런 것까지 해당 시간 이전에 완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들은 저녁 6시, 어떤 사업들은 저녁 5시에 마감이 됩니다. 때문에 전산이 혹시라도 마지막 때에는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전에 입력을 하셔서 그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사업별 문의 그 연락처를 제가 쭉 명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회 이후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요. 전산 접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시스템을 좀 활용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산 접수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IITP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하단에 보시면 그 분야별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관리 이지원 메뉴가 있고요.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ITP 이지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예,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좌측 메뉴에 과제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과제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해당 공고명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공고에 과제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RFP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RFP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사업, 희망하시는 과제에 과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메뉴가 한 5개 정도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산을 입력하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업로드 하시는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까지 완료를 하시면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실제 화면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가 되면 제출 완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메시지가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 접수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일단은 그 이전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과제 신청 매뉴얼이 있고요. 이 과제 신청 매뉴얼을 통해서 이 과제 신청하는 방법에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을 하시다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저희 IITP 사업총괄팀의 이병화 수석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ITP 사업총괄팀의 이병하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인 만큼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간략히 규정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큰 주요 변화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의처 안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0년 6월 9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2021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들이 우리나라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통신연구개발방송 사업들도 모두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과학기술기본법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연사 규정 또는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저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들로 저희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관련 법령으로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고시와 훈령들이 동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고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통일되어서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체공으라고 자주 불리는 이제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기준, 또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보 처리 기준, 성과 유통 전담기관 지정고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은 아직 그 발효는 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 보완 중이긴 한데 이제 곧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 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장비 표준 지침 등 이제 본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고시와 훈령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 6개 총 7개의 고시 및 훈령을 현재 이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2월 달을 목표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관리 규정 하나와 연구비 규정, 보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렇게 4개로만 저희 쪽 규정은 이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ICT R&D 관련 규정만 보셔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나 이런 절차들이 다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상위법이나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법령과 관련 고시와 저희 쪽 고시 훈령들을 동시에 같이 봐주셔야 되는 좀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는 그렇게 이제 2021년 많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별 사업의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이제 공고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용어 규정과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 용어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규정 개정된 시점 이후에 모든 과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행기관들, 연구개발기관들의 불이익한 내용들이 이제 변경되게 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 맨 뒷부분에 이제 경과규칙을 두는, 그 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규칙을 두는 부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 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맨 뒤에 부칙에 있는 경과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내 과제에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과제를 공고가 나가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별로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붙어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서 각 사업 접수처에 맞게 이제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에는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삼책50이라고 해서 크게 5개 과제에만 개인 참여연구원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기준이라는 고시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 64조에 7호와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곧 종료되는 과제,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수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조사라든가 기획연구, 뭐 이런 시험 분석 같은 연구개발 과제도 3750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구축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런 기타 등등의 과제들도 3750의 예외 조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공고문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제가 3750 과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서 내가 새로운 과제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50 과제의 이제 별도 기준의 고시에 나와 있는 이제 연평균 연구지원개발비가 3억 원 이하인 그 비영리기관, 정출연이나 특정연 대학, 전문연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공동과제들은 이제 연구개발 과제 그 기준에서 3750 기준에서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 과제는 375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제 신청을 연구개발 계획서를 해주시면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는 제출해 주신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비 요건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 검토 사항으로는 이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 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기타 등등의 검토를 해서 과제가 이제 평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전 지원 제외되는 항목들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부도나 국세지방세 체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그 다음에 뭐 파산회생, 개인회생 절차에 이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에 들어오실 수 없도록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에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공고문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일반 회계 기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을 따질 때 예외로 적용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잘 보셔가지고 이제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끝나면 이제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발표, 발표 평가, 현장 방문, 토론 평가 다양한 형태로 평가위원회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평가 지표들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공고문의 세부 평가 지표들은 제시를 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행과제 목표 및 내용, 수행 방법, 창의성, 충실성, 그 다음에 목적과의 연계성,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은 이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관은 이제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연구개발기관을 확정 후에 전문기관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보받은 결과는 확정된 평가 결과를 이제 연구개발장에게 이제 통보를 하면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완하셔가지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하오니 이의 신청 관련 서식에 맞춰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과제 신청, 그 다음에 통보, 결과 통보, 이의 신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21년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였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크게 어떻게 변화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선정되시고 나시면 협약 설명회 때 별도로 이제 협약 설명회 때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 설명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ICT R&D 쪽에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위탁 연구가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법 발효로 인하여 주관 연구개발기관만 위탁 연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성과 소유 또한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협약을 정했으면 공동 소유라든가 기타 등등이 가능했는데 법령 국가연구개발협신법 상의 위탁연구는 위탁연구의 성과 소유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기관이 기존에는 참여가 가능했는데 연구개발기관으로 외국기관은 참여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실 연구개발기관들은 연구활동비의 이제 외부 전문기술 도입비라든가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 연구개발 활동비라든가 연구활동비 내에 어떤 세목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제 공모예고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각 부처별로 어떤 과제를 공모할 건지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 연구자분들께서 매번 이제 언제 공고되는지를 매번 살펴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공모예고제를 실시해서 1년 동안 어떤 과제가 어떤 시기에 공모될 건지를 사전에 예고해드리는 그런 공모예고제가 실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에 있어서도 크게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연도 협약 원칙으로 뭐 연차 협약을 하든지 단계 협약을 하든지 일괄 협약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협약 체결은 일괄 협약만 이제 체결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서 일괄 협약을 협약 체결 기간으로 설정해서 올해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별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 계상 사용 기준을 보실 때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내용과 저희 쪽 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비 산정 기준을 두 개 다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연차 평가가 올해부터는 폐지되고 단계 평가 최종 평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계 평가 최종 평가도 법령에 의해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제가 나중에 단계 평가 최종 평가 있는지도 한번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도 기존에는 연차 정산을 대부분 많이 따랐었는데 앞으로는 단계 정산, 단계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일괄 정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 내 또는 모든 연구과제 기간 내에서의 연구비 잔액은 다음 차년도로 자동 이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는 승인을 받고 직접비에 한해서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액기술료도 이제 폐지되고요. 경상기술료 형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상기술료에 가지고 있었던 착수기본료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경우 기술료, 정부 납부 기술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익이 나거나 기술 이전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뭐 부정행위라든가 기타 연구비 유용 등을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그동안에는 자체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 왔었는데 혁신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제기 시에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의견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곧 공포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견을 받아 제재 처분 이의 신청을 이제 검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내용으로는 평가 결과 이의 신청 기존에 저희가 7일이었는데 10일로 변경이 되었었고 과제 시작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선전 통보일 1일로부터 협약 체결일 사이에 하루로 과제 시작일을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미지급 인건비도 같이 이번에 적용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과제가 협약이 체결되시고 과제 수행을 하시다가 규정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때는 수행과제 담당자 또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기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규정 개정에 대한 불편하신 부분이나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원 홈페이지에 규정 개정 상시 수요 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설명해 주신 이병환 수석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IITP의 기술사업화팀의 최성원 수석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사업화팀에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원 수석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 설명회를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통상 연구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Q&A 시간을 가져서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구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궁금하신 사항을 즉답을 좀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사업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 R&D 예비 타당성 조사, 통상 저희가 예타라고 하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9년 10월 말에 통과를 해가지고요. 20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약 2,300억 원의 정부 연구비가 투입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는 총 547.26억 원이고요.
향후 2024년까지 이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평균 500억 원 규모로 동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R&D 바우처 지원 사업을 기획해서 시행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 R&D 자금을 기업에 지원할 때 기존의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좀 시작이 됐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존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을 지원했던 방식은 기존 중소기업들이 이제 정부 R&D 자금에 좀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좀 부작용을 초래하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로 정부는 R&D를 통해서 이제 수행된 과제들이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정부 R&D를 통해서 지원됐던 과제들이 높질 않았어요. 선진국 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자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16년도부터요, R&D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R&D 바우처 지원 사업이 타 ICT 사업에 비해서 사업화에 성공하고 매출액을 내고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함에 있어서 저희의 성과 분석 결과로는 약 한 2배 정도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를 했고, 준비를 뭐 저희가 열심히 좀 했습니다. 해서 19년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국비 2,320억 원을 저희가 그 사업비로 확정을 좀 지었고요. 이래서 이제 바우처 저희 ICT R&D 이제 2020년도 사업부터는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그 ICT 융합 또는 핵심 기술이 ICT 관련 핵심 기술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이제 잘 개발해 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받은 기술로 이제 기존의 그 기업들이 갖고 계시는 기존 제품 또는 그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 대해 ICT 기술을 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 출시를 도와주는 그런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단 뭐 이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 정부 출연금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인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지급이 돼요. 주관 그 기업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연구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올해 2021년도 사업 지원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의 혁신 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랑 AI, 5G, 그리고 올해는 특히 비대면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우측을 보시면요, 2021년도 사업 예산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도는 작년까지와 다르게 저희가 사업비가 그 작년에 비해 상당히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수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1차와 2차로 사업비를 좀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경우에 1차에 융합촉진형에 205.8억 원, 중기지원형의 경우에는 신규 과제에는 153억 원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그 2021-2차 사업은 현재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3월 중순 전후로 사업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2차 사업 공고는 총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때는 중기 지원형이 없고 융합 촉진형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전화 문의도 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 모두 지원 대상, 지원 분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융합 촉진형은 이제 과제 수행 기간이 전체 과제 기간이 1년입니다. 12개월이고 중기 지원형은 과제 사업 기간이 총 2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개월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융합 촉진형은 1년 이내에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그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의 지원 형태이고요. 중기 지원형은 융합 촉진형이 1년이라는 기간이 1년 안에 사업화한다는 게 상당히 빠른 사업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 지원형은 융합 촉진형보다는 개발되어야 할 기술이나 그 개발될 기술, ICT 기술이 좀 난이도가 높고요. 개발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거나 기업에 내재화시키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이런 그 ICT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융합 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개발하시려는 본인이 좀 생각하고 계신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개발하고 시려는 과제의 아이템과 필요 기술의 난이도,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 중에 본인의 과제에 맞는 과제의 내용과 연구의 범위, 사업화의 시기에 맞는 형태를 초이스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의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주간 연구개발기관, 뭐 작년까지는 주간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주간 연구개발기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그 국내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포함이 되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예, 개인 사업자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업이 계시는데 개인 사업자 기업은 저희 참여가 지금 현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기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해줄 공동연구기관은 출연연이나 전문연, 기타 뭐 연구소들 지역에도 많이 지금 있고요. 이런 비영리 연구소,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대학, 영리 기관 중에는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3개의 카테고리인데요. 비영리 연구소, 대학, 연구개발업 기업, 이 3개의 형태가 저희 그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부담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하시면서 민간부담금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 주간 연구개발기관에 기업에 직접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 부담을 좀 낮추고자 저희 ICT R&D 사업 대비해서 약 50%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기업 신청하시려는 과제 신청하시려는 기업에서 현금 민간 부담금은 크게 뭐 적게는 뭐 300에서 뭐 많게는 5,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수준의 민간 부담금이니까 큰 부담의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화면 보시면 20년도에 저희가 했던 바우처 사업이랑 21년도 바우처 사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법령이 제정돼가지고 규정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년도에 사업 수행을 하면서 사업 수행했던 기업들과 이제
산학연 전문가들이랑 작년에 좀 간담회 등을 좀 하면서 사업을 좀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가 커지니까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좀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 간담회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랑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뭐 좀 대표적인 부분들 한 4가지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연 1회 사업 공고에서 연 2회 사업 공고로 이제 좀 시기를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 많은 그 공고가 나가는 1월 초, 12월 말에 아마 전부처에 거의 모든 R&D 사업들이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뭐 다른 사업들 준비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조금 더 지금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늦게 하셔서 사업을 매칭해서 그 프로포절 준비를 하시려면 뭐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2차 사업에 좀 지원하실 수 있도록 1차와 2차를 좀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문의가 올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20년도에는 2020년에는 반드시 1대1 매칭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기술을 개발해줄 공동연구기관이 1대1로만 매칭이 가능했었는데 1대 다 매칭을 가능하게 저희가 그 제도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공급을 받으려는 기술이 지금 융합기술 중에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 AI와 뭐 이동통신기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복합적으로 필요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대2, 뭐 1대3, 1대4 이렇게는 상당히 복잡하겠죠. 근데 뭐 1대 다 매칭이 우선 가능하게 저희가 제도를 좀 수정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 소재 BICT 기업들이 이제 BICT 기업들이 IT의 어떤 기술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ICT 기술을 융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내에 사업화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의 BICT 기업이 이제 저희 R&D 바우처를 ICT 융합을 위해 지원하면 그 기업에는 가점 2점을 좀 부여하는 그 제도를 좀 마련을 했고요. 네 번째는 기술 매칭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별도의 이제 R&D 바우처 사업을 위한 기술 매칭 시스템을 작년에는 운영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그 이지 매칭 시스템이라고 기술 매칭 시스템을 플랫폼을 저희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픈 상태로 현재 매칭 수요에 대해서 접수는 받을 수 있고요. 구 시스템과 좀 연동을 해서 현재 과제 검색, 뭐 그 기술에 대한 검색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일정 정도 저희 ICT R&D를 통해서 지원된 과제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게 이지 매칭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술 매칭을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다음에 평가를 받으시는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평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사전 검토, 서면 평가, 발표 평가의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 접수량이 뭐 아주 많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발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면 평가를 이제 발표 평가로 대체해서 발표 평가만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합하는 거죠. 통합해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의 안으로서는 사전 검토하고 서면 평가한 다음에 발표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동영상을 그 연구 책임자들이 동영상을 제작하셔가지고 발표를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직접 뭐 참석하셔서 발표 평가하시기는 아마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오늘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 궁금하신 사안이실 텐데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선정평가 방법이랑 기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고 항상 좀 질문도 많으신데요. 발표자료 우측의 표를 보시면요. 융합 촉진형과 중기 지원형으로 이제 지원 형태별로 평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유사한데요. 그 중기 지원형과 융합 촉진형이 두 개의 지원 형태 중에 저희는 융합 촉진형은 중기 지원형보다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보다 더 큰 포션을 저희가 평가할 때요. 포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평가 지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융합 촉진형이 중기 지원형보다 사업성에 대한 평가 포션이 60%로 10%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의 유형별로 평가할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냐고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 주관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하는 동안 이제 그 개발된 기술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1년의 연구기간 내지는 21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기업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술들을 잘 받아서 흡수하고 그것을 사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에 대한 그런 그 계획 그리고 뭐 의지 이런 부분이 평가에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공동 연구개발기관은 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공동 연구 책임자의 연구 역량이나 뭐 개발 계획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신 기술을 기업에 이제 이전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받을 수 있게 이제 해주실 수 있는지, 해주실 건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기술 내재화라는 용어를 써요. 내재화 계획. 그리고 기술을 과제 끝났다고 해서 바로 기술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그 기술을 통해서 뭐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 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좀 이 기술을 잘 이전시켜주기 위해서 기업을 도와줄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와 평가를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감점 사항인데요. 가감점 사항은 저희 사업 공고문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하나는 2000년과 21년이 다른 거 한 가지가 가점 사항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ICT 기업이 이제 그 지역 소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와 지사 내지는 본사와 공장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본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 소재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 2021년도 1차 사업공고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저희가 2021년 2월 16일 날 접수 마감을 하고요. 18시까지입니다. 앞에 저희 이정만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제가 종료될 때 그 18시를 넘겨서 과제를 그때까지 업로드 완료를 못 하셔서 이 평가도 못 받고 이제 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기업들이 해마다 안 나온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건데요. 18시 이전까지 모든 걸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시 50분에 들어오셔서 18시 30분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올해는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 접수는 저희가 지금부터 받는 건 아니고요. 1월 20일 날 오픈해서 2월 16일 날 18시까지 저희가 전산 접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자세한 제출 서류는 저희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단 하나 유의점은 옛날 과거같이 이제 사업계획서 프린트 하셔서 뭐 저희 쪽으로 우편 보내주신다거나 직접 제출해 주신다거나 이런 사안은 없어요. 다 그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 하시면 그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또 이 부분 이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께서 좀 민감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사업 신청을 통해서 과제가 선정되고 그 수행이 다 끝나요. 끝난 다음에 공동연구기관은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제 그 기술을 지원 또는 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특허의 형태로 특허 등 지재권의 형태로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원받는 기술에 대해서 주간기관은 총 8년간의 실시권을 보장받게 되고요. 그 중에 8년 중에 앞에 5년은 전용 실시권, 뒤에 3년은 통상 실시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건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면 이건 디폴트로 이제 지켜주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 문의 오시는 게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연구를 직접 하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해당하시는 기술의 소유권은 갖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IP 실시권 회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과제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과제가 종료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업화를 못했을 때 사업화는 저희는 그 매출액을 일으킨 것을 사업화라고 하는데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 실시권은 회수를 하고요. 그 연구자한테 이제 그 기술을 계속 활용 못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통상 실시권은 하지만 계속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좀 특이하게 저희 사업만의 지원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그 R&D 예타를 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그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는 저희 20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하는 그 예타를 통해 시행하는 R&D 바우처는 총 5년간 기업은 최대 2번까지만 저희 바우처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도 한 번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하고 내년에 바로 하실 수는 없고 그 과제의 사업화가 확인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지원하셔서 선정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행 바우처 16년부터 했던 거는 그 해당 사항이 없고요. 20년도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간부터 요 룰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 개 기업이 2개 이상 신청하면 안 되냐고 많은 문의가 있으신데 2개 이상 신청은 가능하세요. 평가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 드려야 되고 할 때에는 최종 선정은 2개 과제 다는 안 되고요. 1개 과제만 선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반대로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에 좀 집중하셔서 기업을
매출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이 사업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집중해서 좀 지원해 주시라는 의미로 이제 과제를 한 개 이상은 저희 바우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문의 주시는 거는 그러면 다른 부처 내지는 타 R&D 사업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R&D 바우처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동시에 2개의 수행이 불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매칭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 이 기업에서 필요하신 기술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찾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 앞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저희 IITP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매칭시켜 드리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안하신 기술이 매우 희귀하거나 국내에 그걸 개발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찾기가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뭐 여러 사유 등으로 매칭이 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매칭에 대해서 저희가 100% 매칭 신청에 대해서 다 매칭시켜 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 신청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매칭을 성사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하고 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 특히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그 기술 사업화 전문 그 기관 매칭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5개를 선정을 좀 해가지고요. IITP와 함께 코업으로 매칭 서비스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개발해 주실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나 연구자를 아시거나 컨택하실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매칭 신청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찾기 어려우시거나 조금 더 나은 분,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연구자, 다른 기관을 좀 찾고 싶으시면 매칭 신청을 해주시는 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청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매칭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21-1차 사업이 2월 16일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매칭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술 매칭 해주실, 그러니까 전문 연구기관을 찾지 못하신 연구자분들께서는 기업의 연구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늦어도 다음 주 좀 화수 정도까지는 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좀 접수를 좀 해주셔야 저희가 이 개발을 해주실 수 있는 기관과 연구자를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이 된 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칭이 된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또 상당 부분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매칭을 좀 원하시는 기업에 있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매칭 신청을 저희 그 IITP 이지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저희 IITP 기술사업화팀 연락처이고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뭐 접수라든지 기술 매칭,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ICT 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담당자인 한마음 책임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CT 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마음 책임이라고 합니다. 신규 과제 신청 방법,
서류 일정에 대하여서는 앞선 설명 또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CT 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지능, 융합, 가속화 등 급속한 ICT 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예로기술 해소 등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ICT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및 5G 상용화에 따라 5G 단말, 장비, 디바이스, 가상화 네트워크, 스마트 센서 등 이러한 ICT 핵심 기술에 대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혁신선도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정통방통 채널에 저희 그 분야별 인프라가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신규 지원 예산은 21년도 11억 원이며 총 1개 과제입니다. 지원 분야는 통신전파이며 해당 사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ICT 관련 비영리 법인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원 금액은 연평균 17억 원 수준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로 정부 지원이 되며 연구 유형은 개발 연구 단계입니다. 해당 신규 과제의 RFP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과제는 1개 과제로요. 무선전력전송 융합 활성화 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는 과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 공모이며 21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은 11억 원이며 총 3년간 51억 원 이내로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이 해당 사업의 해당 과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또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미중 기술 경쟁 격화 등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가 그 중점 사항이었으며 특히 ICT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사업의 전력에너지 공급, 관리, 유지가 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본 과제는 국내 무선전력 전송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타 산업 분야로의 응용 확산을 위해 기술 문턱을 낮추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되었습니다. 이 과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선전력 전송 기술 통합 모듈 솔루션 개발 및 국제 공인인증 지원을 통해서 국내 ICT 기업들의 무선전력 전송 기술이 적용된 융합 제품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과제의 개념이 기획되었습니다. 해당 세부 내용은 RFP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용적 특징으로는 저희가 공용 플랫폼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국제공인 인증 자격 확보 기반으로 기업 지원을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FP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 자료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5G, AI 등 ICT 신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종 분야 간 디지털 융합을 위해 ICT 벤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 예산은 21년도에 총 1개 과제로 4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디바이스 분야이고요. 지원 대상은 앞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지자체 등 여러 수요처를 대상으로 공통 인프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ICT 관련 비영리 법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이고요. 연평균 96억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은 출연금 100% 이내 정부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연구 유형에 대해서 해당 사업은 협업 개발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으로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 전반, 예를 들어 사업화나 개발 지원, 이 모든 것을 포괄 지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TRL 단계가 4에서 8단계로 응용 및 개발 연구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제별 제안 요구서 RFP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명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으로 사업과 과제가 동일화된 형태입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 공모이고요. 21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은 40억 원 이내이고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하고 480억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이 해당 신규 과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업 지원 시설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타 기관 인프라도 있겠고요. 민간 인프라도 있겠는데요. 그간에 이제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지원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양하고 협업을 통해 효율적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되도록 이 사업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 5G 기반 혁신적 지능융합 디바이스 서비스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 공급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고 국내 벤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인 열린혁신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해서 이 과제가 기획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신기술을 여러 타 산업에 융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제의 이 목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내용은 디지털 오픈랩 인프라 구축 운영과 오픈랩 활용 융합 디바이스 개발 확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오픈랩 인프라는 RFP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가 필요할 것이고 타 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 및 인프라 규모를 고려하여 오픈랩 공간의 어떤 규모나 면적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ICT 기술의 소프트웨어 중요도 부각을 반영하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는 원격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신기술이 타 사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DNA 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이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통해서 융합 디바이스 개발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부처 연계 융합 디바이스 기술 개발, 그 융합 디바이스를 인증 연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국내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도 더불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자료에 보시면 그 그림이 조금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RFP의 그 개념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과제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 자료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기반사업팀의 김기호 수석께서요.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 구축, 적어도 소형 드론의 식별 관리 기반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ITP 기반사업팀 김기호입니다.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 구축,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3개 사업은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사업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업무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제 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수행기간은 동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장비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사업은 차세대 무선 통신을 위한 테라헤르츠 대역 신규 주파수 발굴에 필요한 전파 분석 모델,
전파 채널 특성 측정 기술 및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기술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이며 2개 과제 16억 원 예산으로 신규 공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기업, ICT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이며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출연군 지원이며 수행기간 유형에 따른 민간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과제별 RFP 설명드리겠습니다. 275, 450GHz 대역 초근접 다중경로 전파 채널 모델 개발 과제입니다. 지정 공모이며 지원 대상은 제한 없습니다. 21년도 정부 출연금은 10억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총 정부 출연금 5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수행기간 유형에 따른 민간 부담금 매칭이며 표준화 연계 과제입니다. 필요성입니다. 275, 450GHz의 미활용 테라헤르츠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파 환경 특성 인자를 도출하고 전파 특성 예측 모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 이후 통신에서 미래 주파수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파 자원의 발굴 연구가 필요하고 테라헤르츠 대역 등 신규 주파수 전파 특성 규명 연구가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역이 미래 이동통신 후보 대역에서 선정되지 못하거나 국내 무선국 배치 시 혼선 등 장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275, 450GHz 테라헤르츠 대역의 WRC 주파수 분배에 대응하기 위한 실측 기반 전파 특성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275, 450GHz 대역 초근접 다중경로 전파 채널 모델 개발, 인체에 의한 전파 영향 분석 및 모델 개발, 단구강 페이딩 특성 분석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GHz 대역 광센서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지정 공모 과제이며 지원 대상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21년도 정부 출연금은 6억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총 정부 출연금 4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수행기한 유형에 따른 민간 부담금 매칭이며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과제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수년 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리미터파 측정 수요에 대한 미래 기술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IoT, 자율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전자파 노출 환경을 제공하는 기기, 시스템, 서비스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 인체 노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10GHz 이하에서 표준화된 SIS 측정 시스템은 있으나 그 이상 대역은 표준화 및 국산화된 시스템이 부재하여 선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100GHz 대역 광센서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전자파 인체 영향 평가에 최적화된 초소형 광학 결정 기반 전자파 센서 제작, 전자파 인체 영향 평가에 최적화된 광도파로 기반 전자파 기반 전자파 센서 제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 조성 사업은 2개의 내역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밀리미터파 내역의 전파 측정 분석 및 측정 기술 개발, 그리고 태양 활동에 따른 전파 변화 예측 등을 통한 신규 전파 자원의 확보 기반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 35.91억 원 중에서 이번에 2개 과제 1.8억 원 예산으로 신규 공모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출연금 지원이며 수행기한 유형에 따른 민간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과제별 RFP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궤도 우주전파 환경 관측기기 개발 사전기획 연구 과제입니다. 지정 공모이며 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기관으로 제한합니다. 21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은 8천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9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성격 과제로 민간 부담금 비매칭 대상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태양 활동은 위성, 항공, 항법, 전력, 통신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성 관측을 통한 우주전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필요에 따른 한반도 상공에서의 관측과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지궤도에서의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용 관측 센서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상세기획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지궤도 우주전파 환경 관측 센서 개발 사전기획 연구 과제는 우주전파 환경 관측기기 개발 선정 및 개발 방식 검토, 수치 모델 개발 및 관측 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우주 전파 환경의 개요 및 과학 연구, 정지 궤도 위성 탑재를 위한 기초 연구, 우주 전파 환경 후보 건축 기기별 세부 연구 및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지자기 교란 지수 산출 알고리즘 개발 과제입니다. 지정 공모이며 지원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21년도 정보출연금 예산은 1억 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9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수행기한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입니다. 지자기 교란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나 지자기 위도별로 규모가 달라 국내 지역에 맞는 한국형 지자기 교란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 기관들은 태양 흑점 폭발의 영향으로 지구자기장 교란에 의한 자국의 지자기 교란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이천, 제주, 강릉 등 국내 관측자료를 활용한 한국형 지자기 교란 통합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국내외 지자기 교란 지수 산출 알고리즘 조사 및 분석, 지자기 교란 지수 산출을 위한 관측자료 분석 및 전처리, 한국형 지자기 교란 통합지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드론 생태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드론의 이용 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관리 기반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33.91억 원 중 한개 과제 1.1억 원 예산으로 신규 공모되었습니다.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 주파수 운영 연구 사항 및 제도 개선 도출 연구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이며 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제한 없습니다. 21년 정부 출연금 예산은 1.2억 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 9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성격 과제로 민간 부담금 비매칭 대상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사고, 개인 사생활 침해, 보안시설 침입 등 드론의 역기능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안전한 드론 식별 및 관리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드론 식별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드론의 등록 및 전자적 식별 관련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이에 소형 드론의 원격 식별 의무화, 드론 식별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 구분, 식별용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 주파수 운영 요구 사업 및 제도 개선 도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 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운영 요구사항 도출, 드론 식별 관리 협의체 및 연구만 운영 및 업무 지원, 드론 식별 관리 체계 표준화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테라헤르츠 내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 기반 구축, 적어도 소형 드론 식별 관리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의 2021년도 신규 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개 사업에 관련해서 과제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술사업화팀의 허창혜 수석님께서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ITP 기술사업화팀 허창혜 수석입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릴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인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본 신규 사업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경쟁 우위로 중요하게 부각시킴에 따라서 최신 5G 기술이나 DNA 기술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ICT 신기술 분야의 상대적인 높은 기술 수준에 비해서 표준 필수 특허 관련 정보와 대응 전략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ICT 표준 기술 확대 적용에 대비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표준 필수 특허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21년부터 28년까지 총 8년 동안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며 21년도에는 자유공모로 총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총 6.75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통신 전파 분야에 한정돼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국내 ICT 분야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국내 대학으로 지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당해년도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지원할 예정이며 2차년도는 내년도 12월까지 총 12개월, 도합 21개월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제별 지원 금액은 연평균 과제별로 약 2.2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2년 동안 약 5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세부 연구기관 수행과제를 자유공모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 연구 결과의 종합분석 지원 등을 위해서 총괄 주관기관을 KEA로 지정된 협업사업입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 사업 공고에서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3개 기관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평가 및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후에 상호 협력하는 병렬형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대학인 세부 과제별 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분석 대상 특허별로 표준 규격과의 기술적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결과물은 첫 번째, 특허 청구항과 표준 규격 간 비교 분석을 통한 특허별 기술 분석 보고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부 과제 연구기관은 연구 수행 중, 다시 말해 21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신규 표준 특허 1건 이상을 창출하는 것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형 R&D이기 때문에 연구기관, 총괄 연구기관인 KEA와 특허청과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 과제 연구기관은 특허별 분석 결과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취합해서 특허청과 협업을 통한 교차 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개 과제의 동일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세부 과제 연구기관으로 수행할 대학 연구진은 과제 선정이 끝난 후에 표준 문서 보는 방법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 선정 후에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과제의 결과물은 정부 또는 특허 전문기관인 한국재산전략원 등에서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반 확산팀의 장종진 수석님께서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기반확산팀의 장종진 수석입니다.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은 정부 ICT R&D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에 사업화를 촉진하고 그를 통해서 ICT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신규로 기획된 과제입니다. 그 밑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총 지원 예산은
16억 8천만 원으로 총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그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 ICT R&D 사업을 수행을 완료했거나 ICT R&D 기술 이전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로치고 그 주관기관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이 가능한데, 그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이런 어떤 R&D 수행 결과물을 갖고 있거나 기술 이전해서 그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주관기관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인데, 아마 이게 지금 올 4월 달에 협약이 될 걸로 예상되면 내년 3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원 예산을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과제당 지원 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그 뭐 다른 사업들 다 똑같지만 총 연구비 75%를 출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 매칭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를 보시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ICT R&D 결과에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아마 2월 1일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 ICT R&D 사업 수행을 완료하였거나 정부 ICT R&D 결과의 기술 이전을 완료한 기술이 후속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후속이 뭐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후속은 기수행한 그 기술 개발 내용을 토대로 그 뭐 단순한 그 개성이나 업그레이드 이런 게 아니고, 그 뭐 우리 DNA라고 하죠.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아주 혁신적이고 차별성 지닌 그 기술 개발하는 걸로 후속 기술 개발로 저희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 개선이나 업그레이드는 지원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고려사항이라고 제가 따로 이제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전화를 받고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개발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필수 고려사항이라고 거기 따로 명시를 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그 연구별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 그 과제 추진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은 그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출 형식은 뭐 자유롭게 뭐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신청한 기관에서 그쪽의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만 저희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뭐 특별히 따로 포맷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이제 뭐 전체를 다 수행하시는 거죠. 기술 개발, 비행 수립, 그 리빙랩 운영 등 이 과제 개방형 R&D를 그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개발은 기수행한 R&D 사업 성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수립하는 건데,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리빙랩은 이제 우리가 그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그 개발한 제품 서비스를 그 검증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전기획 전문기관은 이런 BM을 검토하고 보완해주고, 리빙랩 운영을 지원하고 뭐 관련 컨설팅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이쪽에는 그 주관기관은 사전기획 전문기관을 그 사전에 선정해서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빙랩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되고, 그 50인 이상으로
그 수요처가 꼭 리빙랩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전문기관에 관련된 내용이나 리빙랩 운영 가이드라인은 저희 공고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화 지원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뭐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지원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뭐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거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참조만 하시고 혹시 과제 수행 기간이라든지 과제 종료 후에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지원팀의 홍성호 측임께서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 개발을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참고로 지금 이 사업 이전에 설명한 사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535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이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045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이 사업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제인 1월 6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중소기업 지원팀 홍성호입니다. 요 사업은 아까 방금 이정만 수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반 조성 통합 공고가 아닌 별도 공고로 나와 있고요. 저희 IITP 지금 사업 공고문에 보시면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공고가 요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네, 오늘 일단 먼저 좀 폭설로 오늘 출근길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모쪼록 오후에는 좀 평온한 시간을 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본 사업은 21년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 혁신기업이 신시장 창출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갖고 전략적으로 협업하여 고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의 시장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예산은 총 24억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나 공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8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NA 중심의 ICT 미래 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과제 기간 내에 계획하고 있는 국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고 ICT 분야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 실시 대상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필수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 3년간 연평균 6억 원씩 최대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6개월만 지원하므로 3억 원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도 매칭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유도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전 시장 수요 예측을 기반하여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에 지원 대상은 지분 투자, 그리고 기술 이전 등 최근 5년 이내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2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창업 7년 이내 ICT 중소기업,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실시한 중소기업으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라이센스 부여, 공동 서비스 운영 계약, 데이터 사용 계약 등 계약 기반의 제휴, 그리고 M&A나 합작 투자,
그리고 지분 교환 등의 지분 투자형 제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세부적인 예시는 사업 공고문 18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가능 과제로 선정이 되면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이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동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별적으로 수행기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시장 수요 예측을 돕고자 사전에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를 통해서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되면 기술 개발을 시작하기 이전 3개월간 저희 IITP에서 운영하는 시장 수요 예측위원회를 통해 시장 전문가 및 수요 그룹을 활용해서 시장 수요 예측 및 검증을 실시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변동되는 시장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인 BS를 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장 수요 예측 및 검증의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이후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차년도까지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 수행이 완료되면 단계 평가를 통해 시장 수요 최적화 기술 개발 단계 수행 결과 그리고 고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3차년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 후 지원 과제로 선정되면 1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 그리고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저희 IITP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그 설명드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문의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약간 반복되는 얘기기는 하겠지만 각 사업별 접수 마감 시점이 다소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사업 공고문 접수 마감 시점을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접수 마감 시점 그 이전까지 꼭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반 조성 바우처 사업화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